사회적 평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평소에 몸가짐을 제대로 하고 살려고 애써요? 특히 대한민국 같으면 보는 눈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굉장히 인위적인 기준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사회는 조급하잖아요. 이겨야 되고 그 사회에서 조금만 밀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오늘은 사람 산책의 김재훈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나만의 성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허무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화여대 석좌 교수시죠? 최재천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느덧 퇴임에 성공하고 그대천의 자연 글방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글방지기로 살아가는 삶? 좋아요. 어쩌다가 보니까 책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사 모았고 책 속에서 동안 살아왔는데 아예 이제는 그냥 책품에 안겨서 사니까 너무 좋아요. 가르침과 연구의 현장은 이제 약간 거리를 두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과학들에게 맡겨놓고 저는 책하고만 삽니다. 아유, 그래도 교수님 쌓아놓은 궤적들이 있으셔서 책으로, 글로, 또 연구물로 교수님의 존재는 여전합니다. 교수님 수많은 학생들 가르치시고 제자들 양성하시는 과정에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 관점 이런 게 좀 달라지시던가요? 저는 제 자신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그런 학생이 아니거든요. 학교 다니는 게 좋아서 가서 축구하고 이렇게 놀고 이러면서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제 자신이 별로 탑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본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평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에게는 사회적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평소에 몸가짐을 제대로 하고 살려고 애써요? 무너지면 사회 보는 눈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 같으면 단계를 밟아서 그래도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지만 SNS에서 뭐 하나 걸리면 무너져내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에게는 사회적 평판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유리하다 하는 거를 저희 학자들은 이미 거의 결론을 냈어요. 근데 다만 개인의 입장에서 아니면 개체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계속 실수를 하면서 사는 거지. 이걸 긴 안목으로 보면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생애를 되돌아볼 수 있으면 다 선하게 살 거예요. 그야말로 스크루지처럼 자신의 미래를 한번 보기라도 한다면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사회적 시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볼 때는 능력 위주로 보게 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됨됨이를 살피게 되고 이런 사회적 시선도 진화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좀 섭섭해요. 사실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화한다 그러면 이번에 인류의 미래가 그렇게 따뜻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서 우리 독자들에게도 정말 많이 알려진 마이클 샌델 교수, 그분은 꾸준히 하버드 대학이라는 그 거대한 대학의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이 너무 능력 위주로 학생을 뽑는다 하는 거를 거침없이 비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모든 걸 다 능력으로 평가하려고 그러는 걸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세요. 저도 굉장히 동감해요. 능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잣대로 능력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제기차기로 뽑는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다 맞춤법 낙엽일 거예요. 잘 쳐는 몇 명만 또 새로운 능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굉장히 인위적인 기준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책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가 성공, 야망 이런 단어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책의 추천사를 쓰면서 첫 마디가 들켰다.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깐에는 뭔가 좋은 일을 하겠답시고 사는 척 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제가 뭐 이렇게 성인군자로 태어나서
세상을 밝게 만들겠노라 뭐 제법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읽어보니까 그거 아니었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던 저의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이상한 허투른 짓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뭐 그런 평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약간의 욕망 때문에 제가 때로는 손해보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일들을 그래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끔은 상도 받고 좋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 책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좋은 얘기 조금 들어보려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인간의 심성 깊은 곳에 대부분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미 심겨져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참 좋은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닐 수도 있지만 교수님이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네네. 살아온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뭐 그렇게 거대한 야망이 있어서 위인들처럼 나를 기꺼이 바치면서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잴 건 또 재면서 이렇게 살살 살아왔는데 평가를 잘 받고 있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이 책 읽다 보니까 그게 별게 아니라 그래도 꼴에 선한 영향력을 좀 미치고 싶어가지고 가끔은 힘들면서도 그렇게 참아왔구나. 근데 그게 들킨 건 들킨 건데요. 보았어요. 이건 정말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되겠구나. 저만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좋은 일하고 사는 분들 사실은 마음속 깊이에는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다 안 하고 작은 욕망 때문에 그래도 불편한 감수하고 이렇게 살았거니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라고 생각해요. 직업군을 분류를 좀 해놨어요. 브레이트만이.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하고 일부 특수계층만을 돕는 일을 할 것이냐, 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일에 소중한 인생을 다 허비할 것이냐, 유형을 분류해놨단 말이에요. 저는 제 추천사에서 하나 더 보탰거든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일군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시간을 이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남이 올려놓은 컨텐츠에 좋아요 뭐 이런 거나 하는데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소비자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원하면 뭐 몸값이 비싼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오래도록 학생들 만나는 자리에 기꺼이 많이 다녔어요. 가서 아이들에게 언제나 꼭 하는 얘기가 제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삶을 낭비하지는 말아봐. 나가라. 나가서 뭐든 보고 읽고 남이 하는 얘기 들어보고 가서 체험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뭔가 의미 있는 걸 찾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전국의 많은 이제 학교들을 돌아다녔거든요. 저도 그래서 동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러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좋은 고등학교 나오면 거의 다 그냥 서울대학을 그냥 다 갔단 말이에요. 한 학교에서 300명씩 막 가는 때였으니까. 우리 그냥 다 하도에 휩쓸려서 다 서울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당시는 과학기술을 중흥해야 된다. 이래서 그냥 성향이고 상관없었어요. 무조건 이공계로 다. 그래서 12반이 있으면 8반이 이공계고 4반이 문과였는데 제 친구들은 그래서 전부 다 이공계로 간 거죠. 저는 수학도 못하는 놈인데 이공계로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안 풀린 친구였는데 세월이 가면서 저는 어쩌다가 미국 유학도 가게 되고 가서 벌레 공부하다가 그 쓸데없는 공부하다가 그게 남들이 안 하는 분야다 보니까 희소가치를 좀 누리면서 저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제 친구들은 어느덧 다 은퇴를 했단 말이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뭔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들 다 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사진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림 집에다 전체 놓은 걸 우리 또 다 같이 가서 구경하면서 야, 네가 피카소다 뭐 내가 말이야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짠했어요. 진짜 그 친구가 소질이 있으면 학창 시절에 그 소질을 발견했더라면 서울공대 안 가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평생 자동차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화가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70이 다 돼가는 그 무렵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야, 내가 소질인 것 같아. 그 말이 그렇게 슬프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들은 다 좋은 삶을 살아갈 때 뒤늦게 아직도 공부가 안 끝나가지고 이러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하루 24시간에 단 1분도 남을 위해서 살지 않거든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만 하면서 제 마음대로 신나게 저는 살고 있는데 제 친구들은 평생 했던 일을 떠나서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야, 내가 소질이 있나 봐. 아, 그 얘기 잘못 들으면 인생을 낭비했다는 소리처럼 들리잖아. 이분이 하시는 말씀처럼 남들이 하라는 일 하지 말고 남들이 좋다는 직업 그냥 택하지 말고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추천사에 그래서 이거 붙들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 책 다 안겨주고 싶다. 그 아이들이 그게 얼마나 의미 있고 뭐 그런 거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친구에게 의미가 있으면 되는 참. 앞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약간 문과적 소양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그 문과적 소양에 또 자연계통의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셔서 교수님은 워낙 또 이렇게 더 왕성하게 폭넓게 활동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약간 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는 성적도 아니었는데 약간 저는 도피성 유학을 한 거거든요. 이 땅에선 도저히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안 보여서 그냥 어떻게든 환경을 바꿔가지고 한번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겨우겨우 유학을 28대학에 원서를 내가지고 두 대학에서 겨우 뭘 받아가지고 이제 달려간 건데 가서 남들이 다 좋다는 해야 된다는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이 미국에 출장을 오셔서 저희 집에서 저녁을 차렸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격려를 해주시고 저한테는 야, 넌 못 오겠다. 어떻게 그따구 공부를 해갖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 동화되려고 영어도 열심히 하고 뭐 딴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저를 위해서 변해 주더라고요. 기후변화 문제, 생물다양성 문제 이런 게 막 이제 문제로 이슈로 등장을 하니까 서울대학의 학생들이 왜 우리는 이런 거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없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야, 누구 없냐? 그러니까 최재천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경쟁자 없이 우혈입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세월을 살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꼭 플랜 B를 추구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플랜 B로 채택되는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는 살면서 몇 차례 누구에게나 올 거거든요. 그럴 때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하면 누구에게나 좋은 삶이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특별히 그런 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읽었으면 하는 게 너무 우리 사회는 조급하잖아요. 이겨야 되고 서열이 항상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 서열에서 조금만 밀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제가 결혼을 잘한 것 같은데 제 아내가 미국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한 번이라도 저한테 나이가 40이 돼갔는데 뭘 좀 집안을 뭘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라는 게 한마디만 했으면 저 공부 때려쳤을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 말을 잘 못 받거든요. 못 견뎌내시는 예.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살면서 저희 뭐 통장에 10불도 안 남은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미국 살면서. 한 번도 저한테 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와서 돈 좀 벌어와. 웬만하면 부인네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분들 제법 많으신데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 덕에 제가 멋모르고 철없이 가족 걱정도 안 하고 제 공부만 중요한 공부인지 뭔지도 판단도 못하고 그냥 매일 개미 들여다보고 벌레 들여다보고 정글에 가서 뒹굴다가 오고 제 친구들은 다 벌써 대학 교수 되고 다 됐더라고요. 그런 게 한 번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저한테. 왜 쟤는 어떻게 벌써 대학 교수가 됐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 것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한테도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제법 선한 영향력을 한 몇 차례 이렇게 끼쳤다. 결국은 늘 그런 식이었거든요. 내가
계산을 하고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할까? 이런 거를 약삭빠르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안 했죠. 근데 공부하는 시절 내내도 그 계산을 할 줄 몰랐고요. 출세하는지 그런 거 생각할 줄도 몰랐고요. 그냥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대학 교수 자리를 누가 만들어서 올래? 그래서 갈까요? 그냥 오고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죠. 앞서 인내심이 없다는 표현을 잠깐 쓰셨는데 어마어마한 인내심을 갖고 계신데요. 어려서 부친한테는 인내심 없다고 혼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 살아온 삶을 이제는 이제 제가 가끔 되돌아보잖아요. 생각보다 제가 꾸준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조급하지 않고 이건 뭐 잘 안 돼도 하고 내가 굶어 죽을 리도 없고 그냥 시작했는데 해보지. 그래서 그냥 제가 한 일이라는 게 대개 시작해서 한 10년, 20년, 30년, 40년 그냥 꾸준히 했더라고요. 연구비도 없는데 없으면 제 주머니에서 좀 꺼내서 이렇게 하고 살아남았네. 그거 뭐가 또 오기도 하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 결과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래도 누군가 앞에 나서줘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선동 아닌 선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대규모로 노예제도도 폐지되고 우리가의 억울함도 풀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굳이 제일 앞장서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가 앞장설 때 따라가 주기만 해도 그러면 사회가 변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그 정도의 준비는 지금 다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해줘도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냥 엉뚱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정반대의 사회가 되면 사회가 큰일 납니다. 모두가 다 나대면 사회 망가져요. 그거를 일본 학자들이 개미를 연구하면서 기가 막힌 발견을 했어요. 나라가 위험해지면 개미나라에서는 이른바 80대 20 법칙이라는 게 큰 잘 들어맞거든요. 20%가 80%를 먹여 살려요. 우리 사회처럼. 그래서 일하는 20%를 진공청소기로 싹 말아서 싹 없애면 20%가 또 나와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여러 학자들이 관찰을 했는데 일본 학자들이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끝까지 안 나가는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세상이 두 쪽 나도 지 것만 챙기는 놈이에요. 안 할래. 그리고 그 20%에 안 끼려고 그냥 지극히 이기적인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전은 뭐냐? 일본 학자들이 여러 해 동안 그 그룹들을 쭉 관찰해 보니까 마지막에 정말 나라가 힘들어지면 그 게으른 놈들이 그때 일어나더래요. 참 내가 이제는 할 수 없이 나서야 되네. 그리고 헐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가 나대는 놈들이 많은 사회는 웬만하면 나서서 뭐 하려고 피로 사회가 돼갖고 정말 힘들어질 때는 나설 놈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대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종종 우리가 이렇게 다 애쓰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지 것만 챙기고 안 나서고 말이야. 그것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지쳐있을 때 그들이 또 일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우리는 꾸준히 미치기만 하면 된다는 걸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책에 이제 모랄 앰비션 제목 밑에 이기적 야망의 종말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덕적 야망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이기적 야망을 가진 자들을 이긴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서양의 표현 중에 nice guys finish last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너무 착하게 살면 맨날 손해만 본다라는 뜻인데 그게 지난 한 몇십 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nice guy finish first라고 바뀌었어요. 그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과 같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저 같은 진화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은 홀로 사는 동물들이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같으면 혼자 산으로 어슬렁거리면서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 사자나 하이에나나 개미나 꿀벌은 모여 살잖아요. 모여 사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나이스 가이가 긴 안목으로 보면 결국은 이긴다라는 게 여러 증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홀로 잠시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결코 그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게 여러 증거가 드러났어요. 한동안 파이어족 해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젊은이들, 욜로족 해서 인생은 단 한 번이야 즐겨야 해 하는 트렌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청소년들 또 청년들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있겠지만 그 안에 선한 야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긴 하겠네. 저는 그래서 학생들 앞에 가서 강연을 할 때마다 꼭 그 학교에다가 제가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저를 꼭 부르고 싶으면 학부모들도 같이 참석을 시켜달라. 학부모들이 뒤에 앉아있고 아이들이 앞에 앉아있으면 마지막에 제가 꼭 이러거든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말씀은 부모님 말씀. 그러면 이제 애들이 빵 터지죠. 부모님은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의 대상이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하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부모라는 나무는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대충 2번만 찍으면 넘어간다. 맞아요. 그래서 가출하지 말고 부모님을 설득해라. 내가 하고 싶은 일, 엄마 나 정말 아이돌 하고 싶거든. 그걸 가출해서 하지 말고 부모님 설득해라. 그러면 부모님은 보나마나 안 돼! 뭐 이러놓고 안방으로 둘이 들어가서는 제가 저렇게 원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그리고 2번째 찍으면 벌써 넘어질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라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도우려고 애쓰고 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열심히 아이들에게 하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거를 그냥 정말 해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허튼 짓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 인생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거야 살아봐야 하는 거지만 그냥 일단은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을 악착같이 찾아서 그 인생을 살아보는 게 그게 저는 제일 의미 있지 않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던 가운데 도덕적 야망이 깨어져서 그 방향성을 이 사회로 돌리게 된다면 더 바랄 나위 없는 삶이 될 텐데 이 책에서는 개인의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역할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조금은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동기부여가 너무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예전에 지금 우리 아이들보다는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 도전해 볼 만한 일들이 주변에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주변은 너무 평안한 것 같고 뭔가 심심하고 나에게 뭔가 그냥 매일같이 자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옆에서 좀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 역할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웬만한 사람이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걸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화에 대해서 환경과 인간이라는 수업을 오랫도록 했는데요. 저는 가르치는 게 거의 없고요. 위원회를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줘요. 그럼 그 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할 일을 자기네들이 찾아서 뭔가를 한 학기 동안 하고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당연 학생들 중에 저한테 항의하러 찾아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교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회학과거든요. 근데 지금 졸업해야 되는데 교수님 수업 듣다가 지금 다 망가졌어요. 여지껏 내가 공부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얘기 저한테 한참 털어놓고는 졸업하자마자 미얀마에 가서 활동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거기 아현동에서 그 재개발되는 사람들 쫓겨나는 그 과정을 그 위원회는 가서 보면서 뭐 이걸 했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그냥 공부만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뛰어들고 싶다. 그래서 그냥 미얀마로 가버린. 제가 십몇 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런 학생들이 한 20-30명 됩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솔직한 심정은 전혀 미안하지 않다. 그리고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제 수업에서 삶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찾은 거죠. 근데 그게 한결같이 자기의 행복이나 자기의 안녕을 위한 길이 아니라 주변을 어떻게 하면 좀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볼까? 그 20몇 명의 아이들이 전부 그런 방향으로 다 튀어나갔어요. 저는 그게 너무 뿌듯해요. 그 아이들의 삶을 힘들게 만든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니까 정말 큰일을 하시는 아니 거죠. 지금도 가끔 이메일 오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아이고 어떡하나. 그들이 이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친구들이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 게 기후위기 얘기하면서 30년 후, 40년 후에는 지구가 혹은 인류가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힘을 합쳐서 그 재앙을 이겨내고 가난한 사람들도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야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는 그런 젊은이들이 제가 관찰한 바로는 제법 많고, 그런데 기꺼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기꺼이 약간의 계기만 주어지면 기꺼이 동참하려는 젊은이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여요. 근데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는 너무 계산이 박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걸림돌이지. 예를 들면 우리의 아들, 딸들이 기꺼이 막 나설라 그럴 때 네 일이나 잘 챙겨.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오히려 방해를 하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그런 순간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판단할 때는 진짜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갈 공산이 커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던 일도 멈추고 모두가 다 인류의 종말을 막는 일에 투신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세상을 한참 살아온 우리는 주저주저 하는 게 많은데, 저는 친구들은 자기 앞날 걱정하기도 바쁜데 그런 일에 기꺼이 지금 덤벼들 준비가 돼 있거든요.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 그나마 살만한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기성세대들이 지금 읽으셔서 젊은 세대들을 독려할 수 있는 마음밭을 좀 만들어주세요. 얘기하다 보니까 기성세대가 읽어야 되네. 맞네. 게다가 또 누군가는 인생이 바뀔까봐 오히려 이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은 이렇게 선한 야망을 가지신 분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재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선한 야망으로 자신의 삶은 조금 희생하고 양보하더라도 이 땅을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책과 삶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